무기력에서 벗어나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극단적인 생각 버리기. 두 번째,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라. 세 번째, 수면의 질을 지켜라. 네 번째, 일단 움직여라입니다.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은 기분이 아닌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분, 의욕과 상관없이 일단 하고 보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잠자리에서 나오기가 싫다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분만 더, 10분만 더를 외치다 쫓기는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신가요? 제 경험상 속으로 5초만 세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민은 행동을 망설이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이부자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수 5번만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박수라는 작은 행동이 이부자리를 돕는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본다면 놀라운 결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욕이 없다고 그냥 있으면 머릿속만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무기력을 극복하는 4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극단적인 생각 버리기. 성공 아니면 실패, 모 아니면 도라는 방식의 사고방식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 돌릴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지점이 없으면 매번 불만족과 못마땅함이 따르게 됩니다. 홀로서기 심리학에 따르면 기분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좌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감당하기 버겁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작게 나눠보는 것입니다. 1시간 헬스하기 라는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0분도 하기 싫다고요? 그러면 집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로 작은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싫다면 컴퓨터 앞에서 5분 국민체조라도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매일이 쌓이면 목표 달성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라. 탈수는 신체적 성능과 인지 기능을 모두 손상시킬 수 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기 쉽다. 적절한 물 섭취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건강한 심장은 활동적인 생활 방식으로 연결된다 라고 권순일 기자는 말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이 필요한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일 경우 우리의 신체는 탈수를 겪는데 대표적으로 느끼는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피로감은 무기력증과 괴를 같이 하죠. 만성적으로 탈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무기력증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물은 신체의 60%를 차지하는데 장기와 세포 등의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한 수분 섭취는 호르몬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당 함유 및 커피, 음료, 보리차를 제외한 차 종류 등은 탈수를 일으키는 수분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이 아니란 것이죠. 물 먹기 귀찮은데 어떻게 수분을 보충하라는 거냐고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 알림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림을 통해 주기적으로 물 섭취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가벼운 용기를 사용합니다. 무게가 무거워서 무의식이 물 섭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용기만 가볍게 바꿔도 물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몬을 추가한 물 마시기입니다. 맹물 마시기 힘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몬즙 또는 조각 레몬을 첨가하면 물의 향과 맛을 상승시켜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돕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켓에 레몬즙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면의 질을 지켜라. 우리의 몸은 24시간 주기를 따르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은 태양의 주기에 따라 신진대사에 주는 영향을 말하는데요. 생활 리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학습과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은 뇌가 발달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민해지고 식욕이 증가하고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흔히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유지 호르몬이 뇌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드시 잠들어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인 것이죠. 이 시간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감정 기복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겨납니다. 결국 하루 종일 몽롱하고 의욕이 떨어지며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들의 환경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잠자리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둔다고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각성 상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일단 움직여라. 윤홍균 작가님의 자존감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라고 말이죠. 흔히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부정적 성향 또는 잘 됐을 리가 없잖아 라며 회피 성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회피 경향이 악순환을 이룬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도 일단 움직여보라고 말합니다. TV에서 시련에 따른 무기력이 온 남자에게 떨어진 의사의 처방이 기억이 납니다. 처방은 산책이라도 하라는 것이죠. 집 앞에 나가서 5분이라도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몸을 괴롭히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몸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이죠. 만약 마라톤을 할까 고민 중인가요? 그렇다면 동네 한 바퀴라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상상하기 이전에 비슷한 행동부터 해보라는 것이죠. 의욕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면 그냥 집 밖으로 나가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극단적인 생각 버리기. 두 번째,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라. 세 번째, 수면의 질을 지켜라. 네 번째, 일단 움직여라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은 건강한 일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은 삶의 질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도 증가하죠.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